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제가 일전에 12월 3일이에요. 12월 3일에 태광에 대한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었고요. 당시에 태광의 주가는 전 고점만 뚫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었고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21선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 확률도 있으니 너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12월 3일 날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이 대략 이때쯤입니다. 이때 이제 장이 끝나고요. 저는 영상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죠.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1선이 뚫렸죠. 제가 틀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바로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왔고요. 그 뒤로 이 전고점을 뚫자 말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쌍끌이고요. 이 쌍끌이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까지 진입을 했죠. 그동안 태광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것은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 그리고 투신 이쪽 애들이 많이 매집을 했었죠. 이 덕분에 태광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이 보답으로 지금 외국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치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수급이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고점을 뚫었고요. 그리고 수급이 좋은 상황이지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게 태광이거든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형 구간에 진입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삼강밴드도 2형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쪽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태광의 미래적인 입장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은 지금 보는 것처럼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도 여전히 매집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급의 흐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좋은 호재고요.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기사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태광은 조선 기자재죠.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랑 조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르기 위한 선행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고요. 그러면 이 유가와 환율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오르면 판매 단가가 올라요. 판매 단가. 태광의 판매 단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태광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환율. 당연히 조선 기자재 쪽은 수출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또 판매 단가가 올라가요.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과 유가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의 주가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 이거 유가. 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유가가 떨어지는데 이 유가가 떨어진 사유가 중요해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태광에게는 안 좋아요. 엔드 유저, 그러니까 마지막 고객의 석유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물품 생산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태광에게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말고요. 이거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 사유가 생산량, 그러니까 공급량. 석유에 대한 생산량과 공급량이 늘어서 유가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기업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는 P 곱하기 Q죠. P는 가격이고요. 이건 유가가 상승했을 때를 말합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Q는 생산량이죠. 지금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진 사유가 생산량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
또이또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많아져서 유가가 떨어진 거는 오히려 태광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나 상황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 본다고 하면 미래가 좀 안 좋죠.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해요. 지난해 역대 최고치 경신한 미국의 생산량이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태광의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고요. 좋은 점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태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엑스모빌에 납품을 하죠. 엑스모빌이 미국에서 석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환율도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동안 본다고 하면 2024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보여요. 이게 태광에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태광의 주가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참조 꼭 하십시오.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난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해가지고 환율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태광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태광의 IR프사에 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거든요. 1386억 원 선, 딱 이 선이네요. 이 선만 안 무너지면 태광의 거대한 수익 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동요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태광의 당기순이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광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광의 주가를 보면요. 태광의 주가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 주가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당기순이익인데 태광의 주가는 당기순이익을 따라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광의 당기순이익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태광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물보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선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태광의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에 앞서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죠. 맞죠? 그리고 태광의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그에 앞서서 떨어집니다.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태광의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태광의 미래의 당기순이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당기순이익 위주로 보면 되겠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보면 당기순이익 경우 2024년도가 430억이었어요. 근데 2025년도 493억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2026년도 되면 577억으로 엄청나게 점프합니다. 2024년도로 비교를 하면 대략적으로 140억 이상 올라가고요. 이 수치는 거의 3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기대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의 당기순이익의 성장치를 미리 반영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태광의 세 번째 호재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당기순이익을 따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아니죠. 당기순이익이 2026년도에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PBR 밴드 차트를 좀 봐야 돼요. PBR 밴드 차트 이거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PBR 밴드 차트의 상단은 주황색이죠. 그리고 하단은 빨간색입니다. 이 주황색 구간이 PBR 0.9배수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0.9배수를 돌파당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위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그 위험 구간까지 다 왔어요. 오늘 주가가 19,100원까지 찍었거든요. 19,100원 찍었다가 18,5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2024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0.9배수는 19,664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19,100원 찍었죠. 결국에는 그 위험 구간인 0.9배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할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0.9배수, 그러니까 PBR 밴드 상단에 있는 PBR 배수
접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되는 순간에 위험 구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가장 위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기회는 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왜냐면 아까 우리 단기 순이익 볼 때 2026년도 거 봤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에 그 단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PBR 밴드를 봐도 돼요. 그러면 2026년도에 PBR 밴드 4월달 걸 본다고 하면 거의 22,000원까지 가거든요. 이 22,000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22,000원 구간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000원 구간이 여기니까 직선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죠. 직진하면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 매도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팔면 아깝잖아요. 여기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삼강밴드랑 태강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조선 쪽도 그렇고요. 좀 그동안 수급의 쏠림이 조선과 조선기자재에 좀 많이 쏠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이랑 AI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약간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3월쯤 되면 2차 전지 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수급이 천년 만년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으로 쏠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건 좋겠죠. 하지만 19,000원대로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웬만하면 분할 매도를 들어가십시오. 저는 안전한 매매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